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불량 인생입니다. 불량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개인적으로는 불량식품, 불량한 옷차림, 불량품 등이 떠오르는데요. 뭔가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기존의 관점에서는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 같죠.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불량 인생은 무슨 인생일까요? 여기서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의 비표준적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비표준적인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된 삶이에요. 또 왜 비표준적 삶을 사는 이들이 불량 인생이라고 불리게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부르게 될까요? 차차 알아보죠. 우리 사회는 다방면적으로 다른 여러 국가들에 비해 무척 빠르게 변해왔어요. 또 변하고 있죠. 경제, 정치, 기술, 가족 구성 등 어느 하나 빼놓을 게 없어요. 우리 사회의 가족 모델의 변화를 살펴보죠. 지표누리 기준 1970년대에는 6인 이상 가구가 44%였어요. 베이비 부머가 성장하던 시기 형제 자매 수는 대여섯 명이 표준이었죠. 1980년대에는 4에서 5인 가구가 40%였고 이때 1, 2인 가구는 15%였어요. 근데 6인 이상 가구가 많은 것은 아직 독립하지 않은 베이비 부머들이 부모 형제와 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점차 증가하는 3, 4인 가구는 베이비 부머가 가정을 이루면서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990년대에는 3, 4인 가구가 48%였고 1, 2인 가구는 22%였어요. 20세기 말에는 3, 4인 구성 외벌이 가족 모델이 표준적이었죠. 요즘은 1, 2인 가구가 표준이 되고 있어요. 2023년 3, 4인 가구는 32%, 1, 2인 가구 비율은 64%가 넘어요. 6인 이상 가구는 1% 이하로서 사회의 천연기념물이 되었어요.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3에서 4인 가족 구성이 친근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이미 1, 2인 가구가 표준이 됐다고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 경제가 빠르게 압축 성장한 것처럼 주류가 되는 가족 구성 변화도 되게 격동적으로 이뤄졌어요. 이렇게 가족의 표준적인 모델이 변화하면 어떤 사회적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가족, 개인,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별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대규모적 변화는 국가와 기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어요. 국가와 기업은 전략을 수정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처럼 다인 구성 가구가 줄어들고 1, 2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 기업은 기존보다 소형화 및 1에서 2인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돼요. 소포장된 식품, 미니 건조기, 배달앱, 즉석조리 식품, 1인 카페, 소형주택, 쉐어하우스 등이죠. 식당의 휴머노이드가 보편화되면 인건비 절감으로 음식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밥을 해먹지 않고 사먹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부엌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거주 환경의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홍콩은 땅값이 비싸서 강제적으로 부엌을 축소시키거나 제거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하죠.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2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고 저출생 대응 및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구성하게 되고 가족 복지는 국가 복지로 대폭 전환되게 되며 도시 개편 및 세제 개편도 진행하게 되는 등 여러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다방면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모습을 띠며 변화해왔고 변화해 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 변화에 적응할 수도 있고 도태될 수도 있죠. 직전 영상 표준적인 삶에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표준적인 삶의 모델이 깨지고 있다고 했어요.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국가와 시장 시스템이 만든 표준화된 경로는 좁아져서 다수가 이전처럼 걷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했죠.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를 이식받은 후부터 점차 낙오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기존의 표준적인 경로를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의 모습 두 가지와 다른 사회의 표준적인 경로를 따르는 삶을 알아봤죠. 우리 사회에는 표준적인 경로가 있고 그 경로 위에는 특정 나이대마다 주어진 과업이 있어요. 이미 반사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궤적이 있을 거예요. 태어나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교육받고 대학 가서 스펙 쌓고 졸업해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차랑 집 사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세금 내면서 노동하다가 은퇴하고 연금 받으면서 놀러다니다가 벽원에서 죽는 삶이죠. 우리 사회에는 그런 사이클이 이상적이며 표준적인 삶의 모델로 잡혀있죠. 앞서 알아본 가족 모델뿐 아니라 교육, 일자리, 결혼, 거주, 소비 방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룰이 되는 여러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준적인 모델들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이어서 변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비표준적인 경로를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비표준적인 경로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쩔 수 없이 비표준적인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경우는 표준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경로에서 이탈된 경우들이에요. 이탈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 이탈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요즘 조금씩 증가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직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삶의 모습들도 있어요.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 중 한국의 사토리 세대에서 다룬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특정 세대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전 국민 중 다운사이징을 겪는 폭이 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사토리 세대와 비슷한 심리 구조를 갖고 비슷한 생활 양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공무원, 전문직, 수능 등 고진학인이 되어 회복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젊은 날 잠깐 거처갈 목적으로 진입한 고시촌에서 수십 년간 살게 되는 거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수십 년간 일용직으로 사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노가다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쿠팡을 할 수도 있고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경제가 보다 활성화되면 기경제의 일원이 되어 평생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학위에 상관없이 평생을 비정규직과 프리타로 살거나 여러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가져야만 하는 삶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평생 연애 한번 해본 적 없이 미혼인 채로 혼자 살거나 중년이 된 채로 늙은 부모와 함께 살 수도 있어요. 젊은 날 청년 캥거루족에서 중년 캥거루족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고 이혼 후 부모의 간병을 위해 간병 이직을 하면서 가족 파산의 위험성을 키우는 삶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마지못해 국제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점차 확대되는 무연사회, 곧 초대할 지인이 없어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한다거나 이혼을 여러 번 경험하는 삶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아파트 대신 캠핑카에서 산다거나 젊은 나이부터 산이나 무인도에 들어가 자연인처럼 사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2023년 기준 자동차 수요가 대략 2,600만 대 정도 되는데 평생 차를 사지 않고 공유 서비스만 이용하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자녀 없이 평생 애완동물을 자녀처럼 기르며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죽음에 처하더라도 고독사나 무빈소 장례식을 선택하며 납골당에 들어가지 않거나 못하는 등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싶어하고 혹은 사라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표준화된 삶의 모습들로 밀려나면서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보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불량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들의 삶의 궤적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그린다기보다는 세상의 삶의 궤적을 그려내는 비중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순식간에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표준적인 모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은 비표준이라고 여겨지는 여러 경로들이 사회의 표준처럼 여겨질 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량 인생이 표준적 인생이 되는 사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는 비표준적 삶의 모습을 불량 인생이라며 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수치심을 조장할 수 있어요. 나약하다고 한심하다고 말이죠.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밥그릇이 줄어드는 이익 집단을 보면 돼요. 국가와 기업 등 표준적인 경로를 만들거나 유지보수하는 그룹이나 이에 밥그릇이 걸려있는 등 다른 여러 집단이 있을 거예요. 국가나 기업은 세납자, 소비자 등의 구성 및 수요 등을 유의미하게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야 내년 예산이나 내년 투자의 예산을 얼만큼 분배할지 계산이 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납자와 소비자 등 이들 내에서 나눠볼 수 있을 인간 구성 및 수요 양상이 다양해지면 유의미하게 데이터를 측정하고 예측하기가 번거로워지기 쉬워요. 국가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얼만큼 세금 걷어서 누구에게 예산을 얼만큼 쓸 것이냐라는 물음에 누구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누구에게 솔루션을 팔기 위해 얼만큼 투자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누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정책과 솔루션이 파편화되면 규모의 효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가는 다양해진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세금 이만큼 뜯어가 놓고 혜택 정리하면서 욕먹기 쉽고 기업은 시장의 이익을 다른 여러 기업과 나눠 먹게 되기 쉽죠. 혹은 산업에 따라서는 승자 독식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IT처럼 말이죠.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죠. 국가와 기업은 비표준적인 삶이 늘어나는 것을 크게 반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기존처럼 표준적인 경로를 잘 못 걷더라도 거기에 매달려서라도 가길 바랄 거예요. 또 표준적 경로를 걷는 이들은 변하는 시대에 본능적 불안감이 들 텐데 자신들은 제대로 살고 있다며 스스로 위안과 안정감을 얻고 그것을 매번 확인하기 위해 비표준적인 삶을 사는 이들을 지적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로 국가와 기업 그리고 이들로 인해 밥그릇 얻는 집단이 비표준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던질 가능성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자기들한테 불이익을 줄여주고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영상 시작에서 누가 비표준적인 삶을 사는 이들을 불량 인생으로 부를 거냐는 의문을 던졌어요. 그 대상은 방금 본 표준적인 경로에 밥그릇이 걸려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편 불량 인생을 만드는 현상이 한 사회 내에서 개개인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건 그 개개인들이 책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면 시스템, 곧 구조적 환경이 현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소수 개인들의 사적인 책임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보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상의 원인을 무엇으로 잡냐에 따라서 솔루션을 천차만별이 될 수 있죠. 불량 인생이 늘어나면서 삶이 다양화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개인 입장에서는 집을 비롯한 많은 게 비싸지는 상황에서 불안정해지는 수익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는 산업구조, 경제정책, 인구구조, AI, 로봇 등의 기술 혁신, 세계화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양극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표준적인 경로가 아니라 하면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듯 비표준적 삶에 순응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또 다른 삶의 모습은 없을까요? 자발적 불량 인생을 사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비표준적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삶의 모습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거예요. 정리해보죠. 이번 영상은 불량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들은 표준적 경로에서 이탈된 삶을 사는 이들이죠. 또 이들을 불량 인생이라고 누가 부르게 될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표준적 경로에 밥그릇이 걸려있는 사람들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자발적으로 사는 비표준적 삶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혹시 다른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어서 공유하고 싶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